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 차미는 병원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런 미친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욕설은 평소의 차분한 의사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손에 쥔 차트가 젖어 번져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거칠게 누르며 중얼거렸다. 그 여자 때문에. 또 지각이야. 차미는 28살, 서울 강남의 작은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는 젊은 전문의였다. 그녀의 삶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6시 기상, 커피 한 잔과 함께 출근, 환자 진료, 그리고 저녁 8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에 균열을 낸 건 바로 옆집 이웃, 차연이었다. 차연은 26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집에서 일하는 탓에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림을 그릴 때의 음악 소리,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목소리, 심지어 발소리까지 차미에게 차연은 시끄러운 재앙 그 자체였다. 오늘도 그랬다. 새벽 3시, 차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벽 너머에서 들려온 요란한 웃음소리. 얘야, 차연아. 그 소리 좀 그만해. 차미는 베개를 던지듯 벽을 쳤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문을 쾅 열고 복도로 나섰다. 파자마 차림으로 머리 헝클어진 채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네? 누구세요? 라는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차미야.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매일매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차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차연은 헐거운 티셔츠에 바지 차림으로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긴 웨이브 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리고 눈은 살짝 충혈되어 있었다. 아, 미 언니. 미안해요. 작업하다가 친구랑 통화 좀 했어요. 진짜 조용히 할게요. 차연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차미에게는 그저 도발처럼 느껴졌다. 조용히. 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나 내일 중요한 수술 스케줄인데 내가 왜 신경 안 써? 차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 끝에서 다른 이웃이 문을 살짝 열고 엿보는 게 보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해 죽겠어. 좀 생각해. 차연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생각. 언니가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요? 나도 일해야 해요. 프리랜서라서 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녀의 눈에 스치듯한 서운함이 스쳤다. 하지만 차미는 그걸 보지 못했다. 이해. 내 소음 때문에 환자 차트도 못 봤어. 다음에 또 이러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문을 쾅 닫고 돌아선 차미의 등 뒤로 차연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그날 아침 차미는 병원에 도착해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환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여성,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였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게 정말로 환자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쥐었다. 차미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설명했다. 걱정 마세요. 조기 발견이니 치료 성공률이 높아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연의 웃음소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세상이 다 나한테만 적대적인가? 퇴근 후 차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바빴다. 네온 사인 불빛이 번쩍이는 강남거리,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그리고 가끔 스치듯 보이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도시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이혼 후 각자 살았고 차미는 홀로 서울대 의대에 들어와 의사가 되었다. 강해야 해, 약하면 무너져. 그게 그녀의 모토였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이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문 앞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갈색 종이에 쌓인 작은 상자, 그리고 쪽지. 미안해요, 언니. 어제 소음 때문에. 이거 먹으면서 화 풀어요.
연안에는 따뜻한 호떡이 들어 있었다. 차미는 순간 멈칫했다. 뭐야, 이게. 갑자기 왜? 그녀는 상자를 들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호떡을 한 입 빼어 물자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다. 서울의 가을거리에서 파는 그 익숙한 맛,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는지. 그날 밤 차미는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차연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번엔 재즈였다. 부드러운 색소폰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차미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차연, 너는 왜 그렇게 태평할 수 있는 거야? 다음 날 병원에서 차미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났다. 30대 초반 여성, 우울증으로 내원한 사람이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환자의 눈물이 흘렀다. 차미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과 어떤 추억이 제일 소중해요? 환자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함께 한강에서 산책한 거요. 그냥 손잡고 걸었던 그 시간. 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추억을 간직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일으켜줄 거예요.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런 추억이 없었다. 사랑. 그녀는 그 단어를 멀리 해왔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퇴근길, 차미는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렀다. 라면을 사서 집으로 가는 길, 우연히 차연을 마주쳤다. 차연은 캔버스 백을 메고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었다. 아, 언니, 차연이 밝게 웃었다. 호떡 맛있었어요. 제가 직접 구운 거예요. 차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그런데 너 왜 나한테 그런 거 해주는 거야? 나한테 화낸 거 잊었어? 차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언니의 방식인 거 알아요. 나처럼 자유로운 애한테는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이웃이잖아요. 서로 배려하는 게 이웃 문화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차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한국의 아파트 생활, 그 속에서 이웃은 가족처럼 가까운 존재였다. 하지만 차미에게 이웃은 그저 소음의 원천일 뿐이었다. 너 프리랜서라서 힘들지 않아? 밤에 일하다가 차미가 처음으로 물었다. 차연의 눈이 밝아졌다. 힘들죠.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특히 사람들의 감정을 그릴 때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엔 한강의 야경이 그려져 있었다. 물결처럼 흐르는 불빛, 그리고 벤치에 앉은 두 그림자. 이건 아직 미완성이에요. 언니랑 산책할 때 그릴까 해요. 나랑. 웃기지 마. 차미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 순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둘은 자연스레 우산을 함께 쓰며 집으로 걸었다. 차연의 어깨가 스치자 차미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이게 뭐지? 그날부터 차미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다. 소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짜증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들렸다. 차연의 음악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재즈, 트로트, 심지어 케이팝까지. 차연의 세계는 차미의 검은 베개 생활과는 달랐다. 자유롭고 색채로 가득했다. 한 주 후, 차미는 병원에서 긴급 환자를 받았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20대 여성. 의사님, 제 친구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동행자가 울며 말했다. 차미는 수술실로 달려갔다.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게 하며 그녀는 집중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차미는 문 앞에서 차연을 만났다. 언니, 오늘 어땠어요? 피곤해 보이네. 차연이 걱정스레 물었다. 수술했어. 성공했지만 죽을 뻔한 애였어. 차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차연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요, 언니. 의사라는 직업, 정말 대단해요. 그 포옹은 짧았지만 차미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이 여자. 왜 이렇게 나를 흔들지?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다.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차미와 차연의 관계도 서서히 변해갔다. 매일 저녁 문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화가 길어졌다. 언니, 오늘 환자 어땠어요? 너 그림은? 클라이언트 만족했어. 그런 사소한 물음이 쌓여갔다. 차미는 차연의 세계에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날 차연이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와봐요, 언니. 내 작업실 봐요. 차연의 집은 창작의 향기로 가득했다. 벽에는 스케치가 붙어 있고 테이블 위엔 색연필과 물감이 흩어져 있었다. 와, 이게 다 내가 그린 거야. 차미가 감탄했다. 차연은 웃으며 말했다. 네, 주로 사람들 감정 그려요. 한국 사람들,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은 부드러워요. 그걸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녀는 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한강 벤치에 앉은 두 여성. 한 명은 강인한 눈빛, 다른 한 명은 부드러운 미소. 이건 우리예요. 차미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니 보면서 영감 받았어요. 그 강한 모습 뒤에 숨긴 외로움. 차연의 말에 차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여자, 나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날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차연이 만든 비빔밥. 한국 집밥 어때요? 병원 음식만 먹다가 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 엄마 생각나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한 부모, 홀로 자란 어린 시절. 차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지시고 서울 올라와서 혼자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감정을 풀어요.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차연의 음악 소리가 이제 차미에게는 안정감이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차미는 차연의 손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따뜻한지 궁금했다. 친구지. 그냥 이웃일 뿐.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그런 감정은 아직도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드라마에서조차 가끔 비난의 대상이 되는. 한 달 후, 차미의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왔다. 40대 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의사 선생님,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인데 왜 죄책감이 들죠? 환자의 눈물이 흘렀다. 차미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 자신도 그 감정을 직면한 적이 없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회가 뭐라 해도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하세요. 그녀의 말은 환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자신에게도 울려왔다. 퇴근 후 차미는 차연을 불렀다. 연아, 산책 갈래? 한강에 차연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가을 단풍 볼 겸 이 둘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바람이 선선한 저녁,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레 손이 스쳤다. 차미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연아, 너 연애는 어떻게 해? 남자친구 있어? 그녀가 용기 내 물었다. 차연은 웃었다. 남자. 별로 안 끌려요. 나 여자 좋아해요. 언니는 그 말에 차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 모르겠어. 아직 제대로 느껴본 적 없어. 차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느껴보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국에서조차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퍼레이드 봤어요? 올해 서울에서 더 컸대요. 둘은 벤치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차연의 머리가 차미의 어깨에 기대왔다. 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줘서
차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차미의 상사로부터 소식이 왔다. 차미 씨, 다음 주에 가족 상담 세미나 있어? LGBT 관련 주제야. 내가 맡아줄래? 차미는 망설였다. 저희 그 분야 전문 아니에요. 하지만 상사는 웃었다. 내가 전고 공감 잘 하잖아. 해봐. 세미나 준비 중 차미는 차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연아, 내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 좀 해줄래? 실제 경험, 차연은 기꺼이 응했다. 그녀의 친구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숨겨요.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차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세미나 당일, 차미는 강단에 섰다. 청중은 주로 의료인과 상담사들. 오늘은 사랑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정상이라고 정의된 틀 안에 갇히죠. 하지만 한국의 전통에서도 감정의 깊이는 성별을 초월해요. 한시나 민요를 봐요. 그 안에 숨긴 그리움, 그녀의 말은 차연의 영향을 받았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퇴근 후 차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멋졌어요. 나 자랑스러워. 둘은 포옹했다. 이번엔 더 길게. 차미의 입술이 차연의 뺨에 스쳤다. 연아. 나, 너 좋아해. 그 고백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차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날 밤, 둘은 차연의 집에서 영화를 봤다. 한국 로맨스 코미디, 건축학개론처럼 따뜻한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 숨긴 감정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차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차미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미야,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물음에 차미는 얼버무렸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연의 집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물었다. 옆집에. 시끄럽다며? 조심해. 차미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차미와 차연의 관계는 이제 비밀스러운 로맨스로 피어났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한강 산책을 하며 주말엔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했다. 언니, 저기 봐요. 서울 불빛이 다 보여요. 차연이 감탄했다. 차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너랑 보면 더 예뻐. 그 순간 세상이 그들만의 것이었다. 차연의 그림은 더 생생해졌다. 차미를 모델로 한 초상화, 강인한 눈빛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진 작품. 이걸 전시회에 내볼까 해요. 차연이 흥분해 말했다. 차미는 걱정됐다. 전시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 알면 한국의 예술계도 보수적이었다. 동성 커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비난이 쏟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차연은 웃었다. 사랑은 숨기면 안 돼요. 나 용기 내볼게요. 그녀의 결의에 차미는 감동했다. 병원에서도 차미의 변화가 보였다. 환자들과의 대화가 더 따뜻해졌다. 특히 LGBT 상담 클리닉을 맡으며 그녀는 차연의 도움을 받아 세션을 진행했다. 의사 선생님, 당신처럼 이해해주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 환자가 말했다. 그러나 행복은 시험대에 올랐다. 차연의 전 애인, 지은이 나타났다. 지은은 27살, 디자이너로 차연과 대학 시절 만난 사이였다. 연아, 오랜만이야. 내 전시회 들었어. 축하해. 지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 질투가 스쳤다. 차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 이제 새로워졌어.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 그 의사 언니?
조심해. 그런 타입, 감정 표현 못하잖아. 그 소문은 차미의 귀에 들어왔다. 병원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차미 씨, 요즘 밝아졌네. 연애 중 차미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의 방문 후 차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연아, 무슨 일 있어? 차미가 물었다. 차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과거 생각나서. 사실 지은은 차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 그 의사랑 진짜야? 그녀는 내 감정을 이해 못할 거야.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랑이 맞아 차연은 그 편지를 찢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그녀는 차미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언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홍대 갤러리, 젊은 예술가들의 뜨거운 공간. 차미는 정장 차림으로 도착했다. 연아, 그림들 정말 아름다워. 그녀의 초상화가 중앙에 걸려 있었다. 제목, 듣는 마음.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모델, 누굴까? 감정이 너무 생생해. 유차연은 미소 지었지만 지은이 나타났다. 연아, 축하해. 그런데 이 그림, 나한테 그려준 거랑 비슷하네. 그 말에 차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지은은 계속했다. 너, 아직도 나 잊지 않았지? 그 의사는 그냥 임시야. 차미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뭐야, 이게. 대신 그녀는 조용히 갤러리를 나섰다.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차미는 문을 잠그고 울었다. 내가 바보였어. 사랑. 그게 뭐야? 그녀는 차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도 마음이 산만했다. 의사님, 괜찮아요? 간호사가 물었다. 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피곤해서. 차연은 필사적으로 찾아왔다. 언니, 오해야. 지은이 그냥 과거야. 나, 너만 사랑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했다. 차미는 문을 열었다. 증명해. 내 마음, 정말 내 거야. 차연은 그림을 가져왔다. 새로 그린 한 장, 두 사람이 한강 벤치에 앉아 손잡은 모습. 이게 증거야. 우리 미래? 차미는 그림을 안고 울었다. 미안해. 나, 두려웠어.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미의 어머니가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차연을 직접 만났다. 미야, 이 애가 내 여자친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그런 관계는 용납되기 어려웠다. 엄마, 사랑이에요. 차미가 말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생각해봐. 내 미래, 직장. 다 망칠 수 있어. 그 말은 차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차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내가 짐이 된 건가?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어머니의 방문 후 차미는 차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연아, 잠시.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녀의 말에 차연은 고통스러워했다. 언니, 나 버리지 마.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차미의 마음은 흔들렸다. 병원에서 상사로부터 압박이 왔다. 차미 씨, LGBT 세미나 후에 불만이 좀 보수적인 환자들 반발이야. 조심해. 차미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의사로서 책임져야 해. 연을 위해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야근을 늘렸다. 환자 진료에 몰두하며 감정을 묻었다. 한편 차연은 전시회 성공에도 불구하고 외로웠다.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연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 의사는 내 자유를 가로막아. 유차연은 거절했지만 유혹이 스쳤다. 언니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차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긴급 수술 중 환자의 알레르기를 놓쳐 쇼크가 왔다. 의사님. 환자 상태가 간호사의 외침에 차미는 정신을 차렸다. 다행히 환자는 살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무너졌다. 내가 왜 이렇게 산만해? 퇴근 후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집에 도착하니 차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에 쌓여 있었다. 언니, 병원 소식 들었어. 괜찮아. 차연의 걱정 어린 눈빛에 차미는 무너졌다. 연아. 나 무서워. 엄마 말대로 우리 관계가 내 인생 망칠까 봐의 차연은 그녀를 안았다. 사랑이 망치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야. 나 기다릴게. 그 밤 둘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차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차연의 가족 압박. 나 시골에서 올라올 때 부모님께 딸이 이상한 애소리 들었어. 하지만 그림으로 증명했어. 언니도 할 수 있어. 차연의 말에 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함께라면. 하지만 배신의 순간이 왔다. 지은이 차미의 병원에 나타났다. 의사 차미 씨. 차연이랑 헤어져요. 그녀는 나랑이 맞아요. 지은은 차연의 비밀을 폭로했다. 과거, 차연이 지은에게 영원히 함께하자고 한 편지. 차미는 충격받았다. 너 아직도 그 애를. 그녀는 차연에게 달려갔다. 연아, 지은이 말 들었어. 내가 날 속였어. 차연은 울며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과거야. 언니, 믿어줘. 하지만 차미의 상처는 깊었다. 나 혼자서도 살아왔어. 너 없이도. 그녀는 문을 쾅 닫았다. 차연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며칠 후 차미는 병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그 환자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의사 탓에 우리 딸이 죽을 뻔했어. 스트레스 속 차미는 차연의 그림을 봤다. 듣는 마음.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마음을 듣지 않았어. 차연 쪽도 고통이었다. 전시회 후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 너의 작품 너무 특정적이야. 시장에서 안 통해. 보수적인 한국 예술계의 벽. 차연은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왜 그랬어? 나 언니 사랑해. 지은은 웃었다. 증명해봐. 나랑 재회하면? 차연은 거절했다. 대신 차미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미안해. 내 과거가 내 상처 줬어. 하지만 사랑은 과거가 아니야. 미래야. 한강에서 다시 만나자. 차미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이는 날, 차미는 약속 장소로 갔다. 차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한 차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오해, 모든 상처를 털어놓았다. 나 지은과 끝났어. 언니만 사랑해. 차연의 고백에 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랑 이야기했어. 딸의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결국 받아들였다. 한국의 가족에 그 깊은 뿌리가 용서를 가져왔다. 소송도 해결됐다. 환자 가족이 의사의 진심을 느꼈다고 철회했다. 차미의 클리닉은 더 번성했다. LGBT 상담이 늘었고 그녀는 차연과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은 듣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그들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울렸다. 여름, 둘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언니, 여기서 결혼하자. 차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맹세는 진심이었다. 응, 영원히 함께. 차미가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가을이 다시 오자 차연의 새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 배운 사랑. 중앙 그림은 한강의 두 여성.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이게 진짜 한국 로맨스네. 보수적인 목소리도 변했다. 겨울, 둘은 함께 설날을 보냈다. 차미의 어머니가 차연을 가족으로 맞이했다. 연아, 우리 딸 잘 부탁해. 뜨끈한 떡국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퍼졌다. 차미는 이제 알았다. 싸움은 끝나고 듣는 마음이 시작이었다. 이웃이었던 차연이 사랑의 스승이 되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인간다움, 그 깊은 감정으로.